나누려고 했어요. 구글, 애널리틱스요? 네, 예. 여기 소스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네. 거기다 넣어놓고 똑같이 다 해주면 된다. 푸터 해가지고. 예. 그리고 거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과정은 없나요? 구글 애널리틱스 연동은 우선 소스 코드를 만드셨다면, 네. 애널리틱스 사이트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웹 로그 분석이라는 게 나오고, 로그인, 구글 계정이 없으시면 이제 계정을 만드셔야 될 것 같죠. 이게 제가 교육용 노트북이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패스워드 바꿨는데 이거 로그인 안 되겠다. 여러분이 구글 계정을 만드셔가지고요, 애널리틱스 계정을 만드시고, 소스 코드까지 받으셨다면, 거기서 설정은 끝난 거예요. 일단, 그쪽 구글 쪽 설정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로그인해서 분석을 하시는 걸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소스 코드를 넣을 때, 아마 기초교육 시간에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잠깐만요. 메인 페이지에서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서 푸터에다가 푸터의 헤더 메타 JS 이쪽에다가 이제 소스 코드를 삽입하라고 배우셨을 건데요. 최근에 이제 분석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푸터에 넣었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푸터에다가 넣어도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반드시 푸터에 넣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글 애널리틱스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헤드 닫는 태그 바로 위에다가 코드를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터에다가 넣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 원칙대로라고 하면 어디다 넣으셔야 되냐면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헤더 메타 JS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요게 헤드를 닫는 태그거든요. 여기 사이에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코드를. 여기다 넣으시면 완벽하게 됩니다. 다만 입력을 하실 때 총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일반 다른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넣으시면 그 코드가 제대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다운표나 이런 게 이제 이스케이프 처리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총관리자 아이디로 여기다 넣으시면 문제 없이 분석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또 푸터에다가 넣으라고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푸터는 한 번만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 푸터는 서브 레이아웃이나 아니면 1000픽셀 레이아웃이나 다 푸터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번거로움 때문에 그냥 한 번만 넣으면 되는 곳이 푸터인데 이렇게 헤드 닫는 태그 위에다가 넣으시려면 메인 페이지와 그리고 서브 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쓰여지는 서브 레이아웃. 그 다음에 쇼핑몰 운영하시면 쇼핑몰 레이아웃. 이 세 가지에다가 다 넣어주셔야 돼요. 세 번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차피 추적 코드라는 것은 그 추적 코드를 받을 때요. 설치하고 나서 다시 그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이제 그게 추적 중이지 않다라는 게 거의 한 10분, 20분 내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다라는 그 메시지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몇 시간 정도 후부터는 분석이 되십니다. 저희 게시판이요. 동영상 게시판은 다음 달에 합니다. 다음 달에 합니다. 예. 그때까지 기다려요. 어떻게 할까요? 교육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사이트 한번 예. 네이버에서 정보를 좀 예. 첫
번째. 요거요? 네. 예. 예, 아, 어디서 많이 본 아저씨입니다. 예. 다 이제 게시판인데, 좀 이제, 이건 뭐 동영상 게시판을 누르려면, 예, 예. 근데 이제 밑에 하단 쪽 두 가지는, 이게, 기존에 있는 게시판들, 예. 요 앞에 모양은 여기서는 읽지 못하지만, 예, 예. 그냥 카테고리 저 위에는 나올 수 있게끔 하고, 아, 이렇게 예. 그런 형식의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잠깐만요. 여기에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과정을 좀 밑으로 내려주시면, 예, 예. 저는 이제 지금 여기 다른 나라의 편의점이나 저 코너를 네네. 빼고, 다른 동영상 게시판 보고 싶어요. 여기다가요? 예. 근데 그렇다고 다른 데서 없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저기 그대로 위에, 예, 예. 어디 마찬가지로 이제 뭐 스토리에 그대로 남겨줄게요. 예, 예. 그렇게 하려고 어떤 과정을 우선 게시판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그냥 손을 안 대시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고요. 동영상 게시판을 만든다고 하면 갤러리형 게시판을 복사를 해서 예, 몇 가지를 바꿔주시면 그게 동영상 게시판으로 바뀔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일반형 게시판을 복사해서 그 채용 공고 등록한 그 게시판을 만드는 과정처럼 오히려 동영상 게시판은 훨씬 간단해요. 링크 주소 가지고 이제 몇 가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동영상 게시판하고 하나를 더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남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갤러리형 게시판을 복사해서 노출시키시면 이제 되고요. 그거를 영상 게시판을 만들었다면 여기에서 그 갤러리형 게시판의 리스트를 끌어다가 넣으시면 되죠. 템플릿 복사를 해서. 간단하게 예고편으로 한번 잠깐 보여드린다고 하면, 여기다가 직접 작업하기는 제가 좀 힘드니까요. 이게 아까 제가 교육을 했던 계정이죠. 관리자 모드로 가셔서, 게시판 관리, 게시판 만들기, 동영상 게시판이라고 이제 명하시고, 요거를 갤러리형 게시판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요게 동영상 게시판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제가 노출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와요. 완성하기 전까지는 노출을 안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노출을 하지 마시고 일단 만드시는 거죠. 여기에서 이 동영상 게시판이라는 것을 이제 편집을 하는데, 동영상 게시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따라서 뭐 형태를 다르게 할 수 있죠. 이를테면 여기에는 이미지만 나와요. 그냥 그 스냅샷만 하나가 나오는 거죠. 대표 사진 하나만. 그리고 그거를 클릭을 했을 때 영상이 보여지게 그냥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그냥 이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갤러리형 게시판. 자, 글쓰기 누르시고요. 성공 스토리 1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여기다가는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시고 소스 코드를 넣는 거죠. 한번 넣어볼게요.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하게 하시고, 여기다 붙여 넣을 때는 HTML로 붙여 넣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기 전에 목록 사진으로 아까 그 영상의 한 장을 캡처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하나 넣으시든지, 여기는 지금 이미지가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같으니까요. 요거 그냥 아무거나 다 볼게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하나 들어갔고,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 영상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냥 영상을 보여줘도 된다면 그냥 갤러리형 게시판을 그대로 쓰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 목록에서요, 여기서 그냥 바로 영상을 클릭해서 재생을 하고 싶을 때, 이런 때 동영상 게시판 구조가 필요하신 거죠. 어쨌든 그런 거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시연을 해드릴 건데요. 이 상태로 하시고 요 리스트만 메인 페이지로 끄집어내시면요,
콘텐츠를, 이제 영상을 바로 클릭하면 보이겠죠, 메인에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야,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 그 주말 교육 영상 보시면 나오죠. 계속 하게 되네요. 자,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시고요. 여기다가 영상을 만약에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그 빨간색 박스 위쪽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미지형. 여기 템플릿이에요. 이미지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모음에 가보시면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그냥 이거를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위쪽에다가.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갤러리형 게시판으로 되어 있어요. 이 파란색 목록 폼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게시판을 바꿉니다. 다른 걸로. 뭘로 바꿔야 되죠? 예, 동영상 게시판으로 바꾸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부터는 여기에 동영상 게시판에 그 게시물을 끌어오게 되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목록으로 만약에 이 목록에서 영상을 바로 재생을 해야 된다면 아까 그 아이프레임으로 이렇게 뭔가 태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태그의 주소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사이즈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항상 고정이에요. 고정값. 그런데 달라지는 건 이놈들이죠. 이 주소. 영상들이. 그러니까 이 주소만 따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게시물을 등록할 때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이 주소값만 따로 받는 거죠. 따로 받고, 보시죠. 여기, 요거를요. 지금은 게시물의 항목으로 첨부 파일이 되어 있는데 글자 넣기로 넣어요. 이건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주소를요. 치환문자열로 이렇게 하시면 그 사이즈는 작게 넣으셔야죠. 여기는 한 100 곱하기 이렇게 저장하시면 이제 목록에서 동영상이 재생이 돼요. 이렇게 응용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태그를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항목을 넣는 글자를 넣고 치환문자를 아시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 상태에서 요거는 그대로 두고 사이즈만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누르면 바로 여기서 재생이 되는 거죠. 어차피 얘는 이제 여러 개를 넣는 대로 쭉 나올 것이고. 네. 이렇게 응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많은 걸 해드려가지고 다음 달에 안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인데요. 예. 제 홈페이지가 위에 이제 크롬이나 위에 보면 그 홈페이지 이름이 뜨잖아요. 제가 예. 홈페이지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현재는 메인 페이지만 제 홈페이지 이름이 나오고 지우개는 다른 게시판에 들어가면 그냥 홈페이지 이름으로 나와버리거든요. 문제는 어떻게 주소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검색창에 포레스트를 치시면 포레스트. 네. 두 번째 알고 있고요. 네. 보시면 위에 포레스트로 나오는데 여기가 밑에 GMB가 저 밑에 있거든요. 아하. 네, 클릭하시면 그냥 홈페이지 이름으로 이것은 아마 그 서브 레이아웃 쪽에 설정을 안 하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서브 레이아웃에 홈페이지 이름을 안 썼는데 그 타이틀을 제가 안 바꿨다고. 서브 레이아웃 쪽 메인 페이지만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헤더 메타 JS에 있는 거를 바꾸신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한 거 다 찾아서 홈페이지 이름 써 있는 거 다 싹 치워. 그러셨어요? 혹시, 네. 여기, 잠깐만요. 우선, 일단 서브 페이지보다도요, 게시판이 중요합니다. 게시판 쪽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예. 게시판은 지금 타이틀이 제대로 바뀌고 있어요. 게시판의 게시물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서브 페이지는 제가 여기서 로그인을 한번 해주시면 봐드릴 수 있는데, 한번, 로그인을 해주겠습니다. 예, 레이아웃도 지금 바뀌어 있네요. 다시 한번. 레이아웃도 바뀌어 있죠. 네이버에 검색이 되든지 구글에 검색이 됐을 때 홈페이지 이름이니까 그렇게 검색이 돼버려요. 그렇게 검색이 돼버리니까 맞아요. 네. 그럼요. 그건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니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손해죠. 자, 이 페이지에 레이아웃이 어떤 걸로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또 볼게요. 기본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고, 설정 변경 쪽에도 서브 레이아웃이 기본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얘가. 요거를 안 바꾸셨네요. 여기에 사이트 이름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시스템 설정. 네,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뭐라고 할까요? 회사명이 프로젝트 아니고 그거죠. 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음 질문. 게시글에 예. 글을 써주는 상당히 올라오지 않는데 관련해서 이메일이 나가잖아요. 예. 그 부분 같은 경우에 기존에 네이버나 구글 그 메시지가 전송되는 곳이 게시판 설정에서요. 예를 들어서 공지사항에 어떤 글이 들어왔을 때 알려주고 싶다면 이거를 설정을 하셨을 건데요. 이쪽을 호스트들 이라고 아마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자한테 간다면 그러면 이 호스트들이라는 게 누군지를 아셔야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으세요. 호스트라고 하면 가장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고 처음 상태라고 하시면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아이디의 회원이 호스트인 거예요. 호스트 아이디. 그러면
이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회원 정보를 바꿔주시면 회원관리 쪽에 가보시면요. 이 아이디가 있죠? 이걸 눌러보시면 여기 이메일 주소가 나옵니다. 이거를 구글이나 뭐 그 메일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근데 아까 호스트들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호스트는 여러 명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를 거기다가 여러 개를 지정해 놓으시면 그 사람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호스트는 보통 게시판에 모든 게시물까지 다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막 지정하시면 안 돼요. 관리자로 지정하셨다 하더라도 게시물이 제일 중요한 이제 자산이거든요. 홈페이지에서는. 그래서 그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줘도 되는 사람만 호스트로 지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운영자라고 아까 돼 있었잖아요. 운영자라고 하는 것은 게시판마다 여기에 운영자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게시판에 모든 권한, 관리 권한을 주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아이디를 검색해서 추가하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자는요, 일반 회원도 가능합니다. 호스트는 관리자만 가능하습니다. 그러니까 호스트가 관리자 중에서는 이제 관리자보다 더 높은 권한이시고, 그 다음에 제일 위의 권한은 총관리자예요. 총관리자는 다른 사람한테 주시면 안 되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회원 가입 번호를 세팅되어 있는데 네. 더 간소화시키고 싶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 MySQL을 안 건들고 그냥 이 레이아웃에서만 그 값을 삭제하면 그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처리되죠. 간소화시키신다고 하면은 뭐 간단하죠, 그것은. 여기 회원정보 수정으로 한번 제가 바로 가볼게요. 여기에 이 양식을 바꾼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밑에 이제 그 이메일 입술로 딱 나눠버리는. 예.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그냥 DIV를 다 지우시고요. 대신에 이거 다 지우시면 되세요. 대신에 폼 설정에서 필수 입력 항목을 체크를 해제하셔야 돼요. 게시판에서 배우신 것처럼 회원도 폼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체크를 주소나 이런 건 빼셔야 돼요. 회원 가입하는 폼 페이지와 그리고 회원 정보 수정하는 페이지에서. 그럼 됩니다. 예. 비주얼 탭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게시물을 바로 내용을 넘어가는데 그걸 목록 보기로 보고 싶으면 게시물을 클릭을 했을 때 목록으로 가게 하고 싶다. 뭐 간단하죠. 비주얼 탭이라고 해서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비주얼 탭은 그 페이지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가능하시죠. 그 비주얼 탭의 이제 목록 형태 거기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하시면 그냥 똑같아요. 목록 페이지에서 아까 만들었던 동영상 게시판, 갤러리형 게시판을 복사한 거 있죠? 거기로 한번 가볼게요. 결국은 이걸 눌렀을 때 목록으로 가게 하는 거랑 동일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 걸려있는 링크 주소를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게 메인 페이지에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요거를 눌렀을 때 지금 보기 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본적인 형태인데 목록으로 가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요게 목록용 이미지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링크가 아니라 고정 링크 전체 이걸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동하고자 하는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파일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그 목록 주소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시고
이렇게 하면 갤러리형 게시판의 목록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근데 비주얼 탭은 생각해보니까 비주얼 탭의 목록은 게시판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얘가 게시판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URL로부터 넘어오는 게시판 코드를 가지고 리스트를 뽑아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 질문은 제가 맨 마지막으로 좀 넘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주얼 탭은 약간 좀 특수한 게 있어서 시험 문자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해봐야 됩니다. 예. 아까 회원가입 할 때요. 네. 이메일 인증이나 폰 인증은 상당히 쓰러집니다. 플러그인으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구매를 해야 돼요. 네. 그럼 본인 인증, 그리고 IPN 인증,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개발은 되어 있는데 플러그인으로 설치해서 쓰시면 됩니다. 갤러리에서 예. 갤러리에 글을 이미지를 올리잖아요. 예. 그러면 썸네일용 이미지 따로 올려야 되잖아요. 현재 예. 는 예. 그거를 좀 올리는 사람들이 약간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두 번은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올리는 거를 썸네일로 끌어주게 가르칠 수 있는 건데. 지금 썸네일용 이미지 따로 올려야 되고 지금 내용이 올리는 거를 따로 올려야 되고 근데 내용이 올리는 거 올리면은 썸네일에서 그냥 없는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불편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올리는 걸로 그러니까 썸네일로 편집기에다가 글을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글쓰기를 했을 때 목록 사진에 올리려면 여기에다가 올려야 되고 내용은 또 이미지를 또 올려야 된다. 그게 번거롭다는 말씀이시죠. 여기에 올린 이미지를 목록으로 넣는 플러그인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 플러그인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모바일 홈페이지 때문에 그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게. 스마트폰에서는 이 편집기를 쓸 수는 있는데요.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쓰다가도 못 쓰게 돼요. 그래서 빼고 이제 일반 입력 상자를 넣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은 고민을 해보고 이제 솔루션에다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플러그인을 설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올리시는 분들이 요 에디터에다가 직접 사진을 넣는 거와 파일 첨부를 넣는 거와 뭔가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커뮤니티를 정말 왕성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아예 이 편집기에서는 이미지를 못 올리게 하고 첨부로만 쭉 한 5개 정도를 첨부 파일로만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어차피 이제 첨부를 받으면 그거를 보기 페이지에다가 보여주는 거는 항목만 딱 넣어주면은 이쪽에다 첨부한 거는 보일 수 있거든요. 파일은 기본적으로 15개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서버가 이제 서버 업로드 용량이 충분하다면 무제한으로 개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000가지 박스. 네, 다음 질문. 백업을 하면 파일을 백업을 하면요. 예. 그 속성에 보면 그 파일만 할 거냐 파일까지 할 거냐라는 복사하면 그 개념 차이랑 예. 그다음에 백업을 해놓은 거를 다시 원복 그러니까 작업을 하다가 이제 원복이 다시 나가놨어요. 예. 백업을 다시 복구시켜서 예. 이걸 하는 방법이 홈료 솔루션에서 페이지 단위로 백업하는 건 없어요. 그냥 이제 매일 새벽에 전체 백업을 한 번씩 이제 해주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게 백업 개념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복사를 하는 거예요. 페이지를 복사하는 개념인데 메인 페이지를 만약에 현재 작업을 다 해놨는데 다른 스타일의 메인 페이지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기존에 만들었던 거 이제 보관을 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페이지를 만들게 하면서 백업이 아니라 사실 복사 기능을 그대로 쓰시는 거죠. 그리고 메인 페이지 백업이라고 해놓고 메인 페이지를 복사를 합니다. 예,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인 페이지가 그대로 복사가 됐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면 레이아웃이 아마 지금 기본 레이아웃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원래 메인은 레이아웃이 없는 건데, 요거는 메인은 레이아웃을 지정하지 않으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복사를 해놓은 거 이건 보관이죠. 말 그대로 한 페이지가 백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얘를 다시 원상복구하고 싶다. 그러면 메인 페이지 현재 또 만들어 놓은 거는 또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럼 방금과 같이 페이지를 또 하나 백업을 해 놓으시고요. 그 메인 페이지, 실제로 운영 중인 메인 페이지로 가셔서 이거는 이제 다시 복원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백업해 놓은 페이지를 다시 복사해 오시면 돼요. 요거를 복사해 오시면 그대로 또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몇 개 단계를 거치셔야 되고요. 하위 페이지라는 것은 처음에 생성하실 때 그 밑에 딸려있는 페이지까지 같이 복사할 거냐, 그거를 설정하시는 거에 불과해요. 하위 페이지라고 체크되어 있는 것은 게시판의 하위의 개념보다는 메뉴의 하위의 개념. 아니요, 게시판이나 뭐 그런 구분 없이요. 현재 이 페이지를 복사하시면서 이것까지 같이 보관을 하고 싶거나 활용을 해야 될 경우에 얘랑 같이 딸려오게 하려면 하위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페이지 만들기에서 방금 뭐라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복사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아무 페이지나 선택을 딱 해서 저장을 하시면 요 FAQ형 게시판이라는 페이지를 하나를 복사해 오는데요. 하위를 포함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지금 니은, 이응, 리을, 니은, 리을 이라는 이 페이지명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얘가 하위까지 페이지 복사하려면 여기 지금 안 나왔죠? 전체 페이지를 보면 게시판 분류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일반 만든 페이지에서는. 예, 어디에 있을지 참 찾기 힘들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렇게 밑에까지 복사를 해온다는 얘기죠. 그냥 이겁니다. 페이지나 게시판이나 뭐 그런 구분이 필요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시판을 만들면 6개의 페이지가 생성된다고 했죠. 이것은 페이지의 개념입니다. 하위 페이지들까지 복사할 거냐 말 거냐 그거에 대한 옵션입니다. 여러분들이 홈뉴솔루션을 이제 잘 다루시게 되면 지금 댓글 게시판도 자주 보셨겠지만 이 구조는 일반 댓글 게시판하고 달라요. 이게 지금 여러분 자주 보시죠? 여기 이런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양을 보아하니 댓글 그 박스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느끼셨나요?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그 댓글용 페이지들이 한 10개 정도 돼요. 이런 거 만들 때는 댓글 페이지를 복사하시면서 하위까지 포함해서 복사해서 몇 가지를 바꿔주시면 이렇게 이제 그 신청 양식을 따르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위 페이지 복사하는 기능이 좀 필요하신 거죠.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쇼핑몰을 아직 하고 있지는 않은데 한번 해보려고. 예. 쇼핑몰 상세 페이지를 예. 두 가지 버전 상품이 8개 상품이 두 가지로 나눠서 네. 상세 페이지를 하나를 복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는 계약금을 받고 하나는 직접 돈을 받는 이런 두 가지 스펙을 있는데 상품을 등록한 상품을 연결해 보니까 그러니까 제일 밑으로 보니까 이제 페이지 상세 페이지 뭐 제가 복사하면 복사한 거 이렇게 바꾸는 선택 상자가 있더라고요. 그걸 상품마다. 그쵸. 예, 상품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선택 상자를 제가 하나를 제가 바꾼 예. 복사해서 바꾸는 걸로 바꿨는데 예. 바꾼 걸로 안 가고 그대로 그냥 첫 번째 원본에 계속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보드가?
거기서 그 다운 트레스는 제가 다른 트랙으로 가려고 그래서 제일 밑으로 보면 이제 상세 2.2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보는데 이번에 여기서 제공해준 그 화면 아, 그래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상품 목록은 어디 나오죠? 목록을 지금 제가 그걸 안 해서 관리자로 들어가서 봐야 될까요? 네. 관리자로 지금 들어가셔야 돼요. 예. 아까 로그인 하셔서 그러고요. 어디서 들어가면 되죠? 목록이? 그거 재고 상품만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건 지금 이렇게 받으려고 한 거고 얘는 이대로 바꾸면 되는데 아까 상품이 어디로 갔나? 그냥 계약금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그 상세 02로 바꿨고 그러면 가격 이제 아니요, 이제 요거를 어디서 아직 안 사용자 올렸어요. 아직. 그러니까 올리실 때 예. 그 링크 주소를요. 네. 지금 제가 보니까 거기 화면에서 여기에서는 예,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만 네, 나오고 링크 주소를 판단을 하시려면 제가 요거 상품 보기 있죠? 네, 이쪽으로 이동시키시면 되는데 이 주소를 쓰시면 돼요. 이 링크를 주소를 거실 때. 쓰면요? 그런데 템플릿을 쓰셨어요. 이 템플릿으로 쓰시면 안 되고 예, 그럼 다른 만든 페이지를 하나 따로 만드셔가지고 페이지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예, 내가 그렇죠. 만든 페이지로 하나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만든 페이지에서 복사를 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템플릿은 이렇게 직접 쓰시는 건 아니세요. 그냥 필요한 내용들을 복사해서 쓰는 용도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상품 상세 보기 쪽에서 예, 링크가 지금 링크를 참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링크를 제가 링크를 걸을 때는 그 상품 보기 그렇죠. 클릭해서 그 예. URL을 바꾼 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꿨다고 해서 실제 그 원래 그 상품 페이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기 페이지에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그 페이지에 보면 템플릿하고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임포트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템플릿은 뭔지 대충 알겠지만 예. 실질적으로 이제 원본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제 사이트의 네. 소스가 존재하는 것이 시스템 소스인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건지 개념적으로는 이제 템플릿은 그냥 별도 독립적으로 보는 페이지는 아니시고요. 복사해서 쓰는 그런 이제 모음이에요, 모음. 임포트하고 차이점 임포트는 그것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임포트는 이제 보여지는 용도죠. 얘는 임포트는 보여지는 용도인데 얘도 독립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페이지의 어디인가 그거를 끌어다가 쓰기 위한 용도로 보는 거죠. 쓰는 사용자단에도 임포트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노출되죠. 그건. 템플릿을 땡겨와서 이제 쓰는 거고 그렇죠. 얘는 그 임포트를 해오면 네, 사용자에서 보여지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 보여지는 것들이 시스템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시스템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임포트는 여러 군데
푸터를 생각을 해보시면 푸터는 모든 페이지마다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인포트 페이지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시는 거죠. 눈으로 사용자 쪽에서 보이는 건데 여러 군데 있는 것들은 인포트 분류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시스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페이지예요. 시스템 페이지는. 그러니까 이 솔루션이 세팅되면 기본적으로 메인 페이지는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로그인 페이지도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페이지들이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만든 페이지, 시스템, 레이아웃 이런 것들이 다 분류예요, 분류. 전부 다 페이지인데요.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 성격에 맞춰서 분류일 뿐이에요. 분류일 뿐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드렸던 것처럼 인포트는 여러 군데에 나오는 것들을 끌어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페이지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이고요. 레이아웃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브 레이아웃이나 뭐 그런 레이아웃들이 모여져 있는 공간. 템플릿은 템플릿들이 모여져 있는 공간. 그럼 템플릿은 뭐냐? 독립적으로 그걸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부분적으로 잘라다가 복사해서 붙여놓고 쓰시라고 저희가 일종의 도구 모음을 제공해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처럼 이거는 게시판 관리에서 안 만들고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 있잖아요. 예. 시스템 속에 들어있는 개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원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 시스템 파일 안에서 찾아보면 되는 거죠. 예.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그러니까 예. 화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예. 궁극적으로는 존재하는 페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회원 가입처럼 예. 맞아요. 별도의 세팅을 안 하는 맞아요.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시스템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한눈에 다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시스템 페이지에 있는 거구나. 이쪽에 뭐 평소에는 잘 안 만지시겠지만 이메일 스킨 그런 것도 여기서 다 편집할 수 있거든요. 이메일 모양들도 전송될 때 그런 것부터 인포트 해제랑 변경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지금 것처럼 약간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변경을 해야 되는 그냥 반대할 때 이걸 변경해야지 해제를 해야지 그 결정을 인포트에 대한 개념이 뭘까요? 땡겨온다. 땡겨온다. 왜 땡겨오죠? 그겁니다. 인포트를 해제할 때는요, 그 대상이 어딘가에 재사용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냥 그 페이지에서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땡겨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시 일처럼 생성되는 게 아닐까요? 해제는요, 생성되는 게 아니죠. 해제는 그냥 끌어다가 거기다가 그냥 강제로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복사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내용을 복사해오는 거죠.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인포트 변경은요, 기존의 인포트 구조, 그거는 유지가 돼요. 다만 파일이 바뀔 뿐이지. 그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어딘가에서 그게 재사용되어야 되니까. 아까 제가 두 가지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인포트를 변경을 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인포트를 해제했어요. 기억나세요? 인포트를 변경했을 때는 어디였냐? 입력 폼을 편집할 때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입력 폼을 편집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인포트를 해제하거나 변경한다는 것은요. 원본을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둘 다. 그렇잖아요? 원본을 바꾸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인포트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거예요. 둘 다 마찬가지인 건데, 인포트를 해제할 때나 해제하는 것과 변경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지금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입력 폼을 만질 때는요, 여기에서 I를 클릭을 해서 변경을 했어요. 인포트를 변경했단 말이죠. 보기 폼을 수정할 때는요, 인포트를 해제했어요. 차이를 좀 다시 보여줄게요. 여기 보기 폼. 잠깐만요. 요거는
얘는 좀 특별한 거니까 일반형 게시판에 보기폼을 한번 들어볼게요. 얘도 좀 특별한 의미네요. 아까 보기 폼에서는 이거를 눌러서 변경하지 않고 해제를 했어요. 차이점,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 게시판에서 이 내용 있죠. 임포트된 파일을 한번 해제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직접 이 페이지에서 편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막 편집을 하죠? 그러면 얘는 어디서 끌어다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만 필요할 때는 임포트를 해제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쓰기는 왜 변경을 했냐? 쓰기는 이걸 만약에 임포트를 해볼게요. 그냥 변경했지만 임포트를 해제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막 편집을 하죠. 이 입력 폼들을. 그러면 수정에서는 끌어다 못 쓰죠. 수정에서는. 그래서 쓰기 폼에서는 임포트를 변경을 해서 쓰기와 수정, 답변 이 세 가지 페이지에서 그걸 끌어다 쓰기 위해서 변경을 한 거예요. 이 묶은 단위 안에서 단독으로 할 경우는 해제를 시키고 그 관련 있는 애들까지 그 영향이 있으면 맞습니다. 변경을 하는 거예요. 네. 임포트의 개념이 그거잖아요. 어딘가에서 그거를 여러 군데서 끌어다 써야 된다면 임포트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 곳에서 끌어올 필요가 없으면 굳이 임포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쓰기, 수정, 답변 이 세 군데서 게시판은 입력폼을 끌어다가 써야 돼요. 그래야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페이지들에서는 변경을 하는 게 맞고요. 보기에서는 그 폼을 다른 데서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 게시판에서만 페이지 하나에서만 쓰면 되니까 해제를 한 거예요. 쓰기 페이지에서 한번 그거를 변경을 해주면 수정과 답변은 알아서 처리가 되니까 그 부분은 이것만 맞춰서 하시면 이제 큰 문제가 없으시고, 예전 버전에서는 이제 쓰기, 수정, 답변 이 세 가지를 조금씩 만져 주셔야 돼요. 비주얼 배너를 좀 이렇게 와이드하게 좀 꽉차게 하시자 이렇게. 그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네, 비주얼 배너는 비주얼 배너하고 비주얼 탭은 매뉴얼을 참고를 하셔야 될 내용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와이드로 한다고 하면 CSS를 수정을 하셔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CSS를 파악을 하신다고 하면요, 상품마다 와이드된 비주얼 배너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요즘 뭐 성형외과라든지 이런 홈페이지 상품들은 좀 비주얼한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CSS를 좀 파악해서 비슷하게 맞추셔야 되는 게 필요해요. 게시판 제목이요. 예. 제목을 뭐 색을 넣는다든지 굵은 글씨를 쓰고 한다든지. 그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지사항이랑 게시판에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제목을 한번 넣을 시도를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일반 글자죠. 그런데 이거를 빨간색으로 넣으려면, 여기에다가 빨간색 태그는 아셔야 됩니다. 빨간색으로 넣는 거. 요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요 글자를 어떻게 내가 바꾸겠다라고 하는 이제 태그를 쓰는 용법이에요. 방법인데, 여기에 이렇게 컬러는 레드, 요게 빨간색으로 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네. 빨간색이 안 됐네요. 예, 제가 의도한 대로 지금 되질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을 네. 근데 태그가 나와야 되는데, 태그가 자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요. 제가 살짝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그래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HTML 태그로 보겠습니다. 제가 글자 수 제한을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걸려 있던 걸 글자 수 제한을 없앴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예상한 대로 태그가 나오는 거고요. 글자 수 제한을 걸면 우선 태그는 모두 다 일단 제거하고 잘라버려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태그를 입력했더니 태그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거를 HTML 태그로 바꾸시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 수 있고, 뭐 굵게 하는 거나 키우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방금은 게시물마다 하나씩 해주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쓰시는 거고요. 게시물 쓸 때마다 따로따로. 그런데 어떤 특정 게시판 또는 모든 게시판을 다 그렇게 바꿔야겠다. 글자 크기를. 그렇다면 이제 스타일 시트라는 것을 쓰셔야 돼요.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제목마다 다 클래스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스팸 태그 안에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세요. 공지사항은 여기에 LF 어쩌고 노티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지사항만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도 스타일 시트로 다 컨트롤이 되세요. 정리 좀 했어요. 네? 그 태그가 글자를. 네. 그거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네.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HTML 또는 뭐 CSS 아까 보신 거는 스팬이라고 한 거 있죠. 박스하고 스팬은 HTML이에요. 그리고 스타일은 하고 뭐 컬러 레드 이건 CSS예요. 그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는 HTML 글자 이렇게 검색하셔도 대충 나올 겁니다. 빨간색 태그, 파란색 태그, 뭐 CSS, 네이버에서도 잘 나오고요. 구글에서도 이런 게 너무나도 많은 이제 문서들이 있어서 잘 나옵니다. 요거를 학습하시기 좋은 그런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HTML을 그냥 참고로 이거는 보통 뭐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거여서 개발자들이 주로 쓰는 사이트인데요. 알아두시면은 연습하시기 되게 좋을 겁니다. JSFeeder.net이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에다가는 HTML을 작성을 하고요. 여기에는 스타일을 작성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런을 누르시면 여기에 바로 그 내용을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테스트하실 때는 홈유솔루션에 하시면은 저장하고 보고 저장하고 보고 계속 이제 해야 되니까 공부하실 때는 여기에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HTML 넣으시고 여기에는 스타일, CSS를 넣으시고 자바스크립트도 여기다 넣으면 그대로 동작을 합니다. 목록 같은 거 위에 목록 항목 제목이요. 예. 박스 안에 지금 들어갔거든요. 네. 이건 박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예. 번호 제목 요 박스. 예, 그런 예. 걸 바꾸는 게 스타일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어떻게 들어? 여기에서요? 아. 제가 그걸 바꾸고 싶어요. 아.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홈페이지는. 그리고 콘텐츠를 완벽하게 해놨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바꾸셔도 되는 거죠. 그럴 때, 예, 그럴 때 요소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로 들어가서.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뭔가를 바로바로 바꾸기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이런 영역들을 마우스를 올려보시면요. 영역이 블록으로 위에 잡히죠. 위쪽에. 그러면 전체 박스를 바꾸셔야 되는 거니까 요쯤이 맞을 거예요. 여기나 여기쯤이 맞을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여기에 이미지 백그라운드가 돼 있어요. 이게 다 CSS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빼보는 거예요. 여기 적용된 것들. 이걸 뺐더니 아무 효과, 여기가 지금 없어졌어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또 가보니까 이걸 없애보니까 백그라운드 없어졌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컨트롤 하시면 예,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대로 덮어 씌우시면 되는데 경로는 어떻게 찾느냐? 이걸 눌러보시면 예, 여기 이쪽에서 경로들이 다 나옵니다. 이쪽에서 경로가 어떻게 나올까요? 저도 잘 몰라서 눌러보면 나오네요. 이게 실제 이미지 파일이 있는 경로예요. 이 파일을 그대로 덮어 씌우시면 한 번에 바뀌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제 만약에 자동 업데이트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게 원위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원본 파일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바꾸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 뭐뭐뭐 스타일, CSS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서 코드를 일부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열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열어서 그 코드를 복사해서 다른 파일 이름으로 동일한 경로에다가 올리고 그걸 마음대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헤더 메타 JS 쪽에 여러분이 새롭게 복사해서 만든 그 CSS 파일을 여기에서 불러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원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먼저 저쪽, 예, 손 드셔가지고요. 예. PC 버전에서 메뉴랑 그 상단 게시판이랑, 그러니까 게시판 메뉴랑 그 상단 게시판이 있어요. 모바일로 그걸 연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PC 버전의 메뉴를 그대로 데이터를 연동하고 싶어요. 데이터? 게시물? 그러니까 게시물로 그런 PC 버전에서 쓴 것들이 모바일에서 게시되고 싶고, 예. 상단 게시판은 같은 게시물 공간에 저장되고 싶은 거죠. 예. 그거를 좀 세팅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 바로 직전에 좀 시간이 좀 필요했을 네. 게시판의 설정에 가보시면요. 여기에, 그러니까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은 지금 저희가 아주 교육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 모바일 이제 교육에서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알고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바일 구조가 좀 대대적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지금 홈유솔루션의 모바일 구조가 PC 버전만큼 편하지 않다. 모바일이. 그런 게 지금 두거든요. 의견들이. 그래서 PC 버전만큼 편하게 바꾸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모바일에 대한 교육을 아주 잠깐 하면 거의 PC 버전 편집하는 능력으로 모바일을 다 컨트롤할 수 있게끔 되시는데 지금 현재까지 버전은 따로 뭔가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세요. 현재 버전도. 이미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라는 게시판을 만드셨다면 모바일에서도 그걸 끌어오는 거는 그 자료를 끌어오는 건 간단합니다. 그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메뉴 노출 설정에서 모바일 노출에 체크를 하세요. 저장을 하시면 이 홈페이지의 모바일 쪽을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에 공지사항이라고 나옵니다. 기본, 그러니까 모바일에 손을 안 대셨다면 이거를 수동으로 아이콘을 하나씩 넣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바꾸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나와서 그냥 클릭하면 링크가 걸려요. 이 정도는 간단합니다. 제가 국어전이었는지 저 메인페이지에 저 메뉴로 바꾼 게 없더라고요. 모바일 노출 체크하셨나요? 네, 체크해서 이제 네. 봤는데 어떻게 되시죠, 주소가? 지금은 잃어버렸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재설치하시면, 예. 모바일이 중요하시면, 좀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일단 연습할 시간 한 달 정도는 이제 되실 거고요. 한 달 이후에는 출시될 겁니다. 한 달 정도. 예. 한 달 후에는 모바일 예. 개편이 되나요? 예, 완전히 새롭게 개편입니다. 기존에 있던 솔루션들이 업데이트 패치가 되는 거예요? 패치는 안 되고요. 재설치를 하셔야 돼요. 재설치. 싹 다 밀고 재설치. 그러면 기존에 컨텐츠 쌓던 거는 미루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는 이제 내일부터 다시 또 컨텐츠를 쌓으면 그러면 다시 네, 다시 미루셔야 돼요. 다시 밀어야 네, 이게 구조가 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간편하게 업데이트, 그러니까 보안 패치라든지 이런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는 이제 좀 불가능합니다. 업그레이드. 예, 이 정도는 그냥 새로 지금껏 설치하셔도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미지 바꾸고 노출 설정하시면 게시판은 뭐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메시지가 좀 예, 맞아요. 아까 그건데. 예. 근데 자꾸 하다가 이런 메시지 자꾸 뜰 때. 네. 임시 저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뺄 수는 있어요. 글을 작성을 하실 때, 그러니까 작업하실 때는 그게 이제 이런 페이지를 편집하고 하실 때는 좀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 글을 잔뜩 작성을 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이 됐다든지 그럴 때 다시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넣은 기능이 임시 저장 기능입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글을 쓰기를 했어요. 제목을 막 쓰고요. 내용도 막 썼어요. 근데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이 돼서 새로 들어갔어요. 페이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커스를 이제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갔으면 기다리시면 여기에 뭐가 깜빡해요. 깜빡했다가 사라져요. 그때 한번 저장이 되는 거예요. 30초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페이지를 이동할 때 자꾸 그게 떠요. 근데 그거를 게시판 페이지를 하나만 열어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같은 브라우저에서 다른 또 뭐 하나는 익스플로러, 하나는 뭐 크롬 여러 페이지를 열어놨을 경우 그때 거기에서 계속 저장이 되고 그래서 내가 다른 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뜨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기 페이지를 열어놓고 클릭해서 이제 글쓰기를 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두시면은 그 페이지를 닫는 동안 거기서는 계속 저장이 이루어져요. 페이지가 하나만 떠 있으면 상관없는 문제이시죠. 일반 사용자분들은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같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생기죠. 이거 확인 누르면서 쓰면 돼요. 취소를 누르시면 지워지고요. 네. 확인을 누르면 여기 지금 잠깐 저장이 됐으니까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뜨죠. 확인을 누르시면 그게 내용이 여기 복원이 돼요. 그런데 취소를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이미 아직도 여기에 어딘가에 그 페이지가 지금 계속 저장이 되고 있어요. 제가 창을 여러 개를 띄워놔서 그러니까 또 생기는 거고요. 이것도 저희가 개발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취소를 눌러도 기존 게 지워지지 않게 돼 있었어요. 처음 그 개발될 때 설치하신 버전은 취소를 눌러도 안 지워지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다른 이제 일반 그 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문제되실 건 없고 작업하시다 보면 근데 이제
하도 글을 쓰다가 날라갔는데 글을 다시 복원할 수 없냐. 그런 이제 요청을 많이 받아가지고 개발을 해서 처음에 넣을 때는 취소를 해도 그냥 안 지워지게 한 거죠. 근데 그것도 좀 번거롭다. 그래서 취소할 사람들은 취소하면 지워지게 하자.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이제 지워지게 하는 겁니다. 네, 예. 분류를 하는 이제 그 실렉트에 검색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분류 하나가 아니고 지역을 할 때, 뭐 서울, 대전, 부산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서울 맞춤 대전 서울 맞춤 나오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서울, 대전을 같이 검색하고 싶다. 그게 가능한데, 멀티 셀렉트라고 하는 거예요. 아, 서울을 검색을 했을 때 서울, 대전을 같이 검색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서울하고 대전을 같이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동시에. 별도의 다양한 분류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 현재 중에 기본적으로는, 잠깐만요. 하나의 저장 공간에 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런 게 다 각각 저장이 되어 있는데, 검색을 할 때는 서울하고 대전하고 같이 검색을 하고 싶다. 내부의 프로그램 중에, 프로그램이 돌을 때요, 검색어를 서울 한 칸 띄고 부산. 이렇게 이제 검색어를 지정하시면 서울하고 부산을 같이 검색하게 돼 있어요. 내부 프로그램이. 그런데 검색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체크 상자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그 체크 상자는 그 구분자가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를 변형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프로그래머들이. 예, 편하게 검색을 하려면. 아니면 그냥 서울하고 대전을 같이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입력상자를 쓰게 만드시면 한 칸 띄는 거는 금방 띄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한 줄짜리 입력상자를 넣으시고 서울하고 대전을 같이 검색하고자 하신다면 서울 한 칸 띄고 대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달아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프로그램을 이제 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한 칸 띄우는 게 두 가지를 다 검색하는 거예요. 검색어를 입력할 때. 분류안에 있는 걸 셀렉트로 하지 않고요. 펼쳐가지고 그걸 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전인데 아까 말씀하신 체크 버튼을 클릭했을 때 네. 멀티 셀렉트를 가능한 그런 것들 다 프로그램으로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도 지금 그게 예전에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작업을 한 기억이 있어서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게시물을 두 개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검색에서 아니다. 우선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페이지 편집에 가서 제목을 검색하는 체크 상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안 될 가능성이 한 90% 됩니다. 검색용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체크 상자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상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되든 안 되든. 예. 이게 뭐야? 검색을 눌렀어야 되는데.
안 되네요. 여기 지금 이게 구분자예요. 여러 개를 체크한 그런 구분자인데 지금 얘가 요거를요. 제가 내부 프로그램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댓글로 답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여기까지 했으면 이게 되면 환상적일 텐데 하는 생각이 저도 드는 거죠. 근데 예전에 제가 이거를 되게 만든 어떤 게 내부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안 되는 거 보니까 한번 시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피드백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됐어야 되는데. 쓸 때나 추적 체크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마일리지 포인트 주기 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있나요? 글을 썼을 때, 로그인을 했을 때. 네, 포인트 기능이 있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고요. 로그인 박스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라는 걸 설정을 하시면요. 이제 관리자용 포인트 페이지가 나오고 포인트 기능 설정을 하시게 되면 만드신 게시판마다 다 정책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회원 가입할 때 얼마, 로그인할 때 얼마, 요거는 게시판에 읽기, 쓰기, 수정, 삭제, 뭐 이런, 답글, 댓글, 뭐 그런 거 할 때마다 얼마 할 수가 있습니다. 쇼핑몰하고 연동되나요? 쇼핑몰하고 연동되진 않습니다. 쇼핑몰에서는 구매한 거에 대한 포인트 지금 적립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포인트하고 적립금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연계해서 쓰고자 하신다면은 포인트만큼 적립금으로 이제 강제로 관리자가 적립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포인트를 차감하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업무가 필요하시겠죠. 전체적인 지급되어 있는 포인트에 대한 총량 내용을 관리가 보시면 요겁니다, 요거. 네. 그리고 여기서 이름이나 아이디로 검색을 하시면 아이디로 검색하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 그 해당 아이디에 포인트가 얼마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강제로 포인트를 주는 거나 뭐 그런 것도 가능하시고 포인트 주기. 이제 엑셀로 이제 DB를 펌프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데이터가 다른 데 있던 것들은. 그렇죠. 자료 이전. 네, 자료 이전. DB 중에 모고DB가 있고 MySQL하고 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게 가능할까요? 어차피 그런 경우에는 이제 표준화된 포맷으로 DB를 받으셔야 돼요, 덤프를. 쉽게 얘기해서 엑셀이나 아니면 뭐 텍스트 파일이나 이런 걸로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다시 강제로 넣으셔야죠. 엑셀로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아마. 그 프로그램 없이 엑셀로 만약에 그쪽 그 업체 쪽에서 자료를 받으실 수 있다면 엑셀로 받아서 게시판별로 하나씩 홈료에는 대량으로 등록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프로그래머 없이 작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시고,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제 개발자가 작업을 해야죠. 개발자가 들어가면 못하는 일은 없어요. 그쪽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죠. 지금 이제 홈료 솔루션을 만약에 적용을 해서 DB를 넣는다고 하면